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전광판 이렇게 보시면 종목이 대부분이 길게 이렇게 음봉을 나면서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일종의 투매 양상이다. 심리적인 어떤 그 불안감이 시장에 그대로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눈을 부릅뜨고 시장의 기본적인 지표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막연하게 시장을 대비하다 보면 손절도 못할 뿐더러 또 많이 빠졌을 때 바닥에서 또 사는 기회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어도 시장 지표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피자. 이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제 생각까지도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오늘 이제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2.47%, 그래서 2,435포인트입니다. 2,675포인트에서부터 근한 250포인트 가량 이렇게 단숨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2.5%, 83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금년 들어서도 그렇고 작년 연말까지 포함해서도 가장 시장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 대금 이렇게 보면요, 거래소는 오늘 11조, 그러니까 거래 대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래소만 봤을 때요. 그래서 아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산 것도 있고 또 저 밑에다 이렇게 받쳐놨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런 물량들이 많이 아마 오늘 좀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개인들이 오늘 많이 산 데는 그런 원인도 있겠다 싶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8조 9천억입니다. 코스닥은 또 그렇게 거래가 많지 않았는데 거래소 쪽에서 아주 거래 대금이 살짝 이렇게 늘어났다. 절대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거래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최근 추세로 봤을 때는 좀 늘어난 그런 지표입니다. 네, 다음 이제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400포인트가 빠졌다가 지금 한 250포인트가량 단숨에 이렇게 빠졌거든요. 오른 것에 비교하면 한 50%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근데 과거 선례를 보면 조정이라는 것은 대체로 한 30% 정도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이번 시장은 조정폭도 깊었고 또 그게 단기간에 투매 양상으로 이렇게 깊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조금 이번 장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럴수록이 좀 지표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 그럽니다. 분봉도 이렇게 보면은 그날 10일간 이렇게 아침 시세 대비 종가가 밀리면서 끝났는데 특히 오늘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심이 좀 깊었다. 하락폭이 좀 깊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그래프가 조금 모양이 더 나았거든요. 이렇게 탄탄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다가요, 최근 한 4일간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까지도 거래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굉장히 드물게 보는 투매 양상이 지금 양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수급 보면은요, 최근에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장이 이렇게 급락하면서 오늘도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8,500억, 코스닥에서 1,700억 매수 우회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거래소에서 한 9,000억, 코스닥에서 한 1,700억, 근래 들어서 가장 큰 규모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 특징이 선물이 한 110만 계약 정도 매도 우회했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많이 판 게 아니고요. 최근 신년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이 선물을 꾸준히 이렇게 추세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눈에 띕니다. 기관은 사자 팔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 특징은 외국인들은 현물 선물 모두 이렇게 강하게 매도하고 있고 그거를 개인들이 다 한 1조 가까이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시장 정리가 됩니다. 네, 최근 한 달가량 증시 수급을 이렇게 보면요, 외국인들이 보시면 한 4일간 이렇게 매도 우위로 돌았었죠. 그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매수 우위가 많았는데 거래소 기준입니다. 4일간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는데 오늘
거래주에서 한 9천억 팔았던 거는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개인들은 이렇게 보다시피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한 10일간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나마 조금 사다가 지금 팔고 있는데 기관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팔고 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개인들이 지금 다 사고 있는데요.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볼게요. 거래소도 그렇지만 선물을 보자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놓고 이렇게 승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시장을 보는 시각이 가장 또 리얼하게 반영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선물을 보면 외국인들이요. 이때 1월 3일부터 140만 계약 팔기 시작해서 20만 계약, 40만 계약, 60만 계약, 오늘 특히 110만 계약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 계약 수보다는 10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 우위를 했다. 이런 거는 우리 금년 초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게 봤다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선물 매매한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좀 드러납니다. 주식으로는 사다가 최근에 와서 한 4일간 팔았지만 선물은 한 10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팔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아마 이번 시장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예탁금이 오늘 현재 51조 9천억입니다. 59조까지 갔다가 근한 8조가 이렇게 줄었는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작년 연말 이후에 이렇게 꾸준히 늘었다가 11월 1일 이후에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좋았었죠. 연초 대비했을 때 이렇게 돈들이 개인들 고객예탁금이 급격하게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요게 한 8조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있죠. 금년 초 들어서 개인들은 계속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예탁금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서요.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냐 그러면 MMF 쪽에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MF라는 건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그날이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돈이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일반 개인들은 제가 보기에 주식 매수 우위에 많이 이렇게 참여한 것 같고요. 큰 손들, 좀 규모가 큰 자금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낮추면서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MMF 쪽으로 잠시 돈을 좀 피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요 흐름이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 우위한 그 추세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조금 정보가 조금 빠르지 않았나.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주식을 그동안에 꾸준히 많이 이렇게 매수했지만 예탁금으로 봤을 때는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예탁금 주식 계좌에서 MMF 쪽으로 이렇게 옮겨 탄 돈들이 굉장히 컸다 이런 얘기입니다. 170조에서 200조니까 한 30조가량이 MMF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조금 빠져나갔었다. 이게 연초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조금 이상하다 좀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요. 신용용자 개인들. 신용 쓰시는 분들이 대체로 소액 계좌들이 많습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거죠. 신용은 여전히 이렇게 높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지금 장이 이렇게 많이 거꾸러졌기 때문에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 손해가 굉장히 많을 거로 생각이 돼요. 단기간에. 그렇다고 그러면 수급에서 이렇게 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이 물량이 이제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급매물화 될 가능성이 있다. 악성 매물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분간은 이 수급 때문에 시장이 바로 이렇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장이 이렇게 거꾸러질 때 미수가 또 몇천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1조 1,300억이죠. 그래서 미수가 또 최근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이제 결과로 봤을 때 미수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손해가 많았다고 볼 수 있죠. 더구나 이거는 신용하고 또 달리 이틀 후에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수급상 어쨌든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당분간은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수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도요.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였죠. 이렇게 작년 연말 이후로 11월 1일 이후에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펀드가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살짝 잔고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시장 내부의 어떤 정보가 미리 이렇게 선취한 세력들은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연초에 그렇게 강하게 매도했다 이거 하나하고 고객의 예탁금이 MMF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관망하고 있었다 하는 것도 일반 소액 투자자들 추세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아마 그래프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 다우 그림이 이렇습니다. 조금 변화된 거라고 그러면요. 모처럼 이렇게 21선이 살짝 깨지면서 음봉이 났죠. 그래서 그동안에 씩씩하게 올랐던 그런 추세가 약간 깨졌다. 하루 이제 이렇게 음봉이 났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음봉이 좀 났다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렇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1.3%니까 여전히 상당히 단단하다 이렇게 보이시죠. 니케이 일본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현재는 마이너스 0.4%니까 모처럼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일본 시장이 좋은 이렇게 이유는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일본 시장이 그동안에 지금 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라고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주가가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 이제 그게 이제 일거에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PBR로 따졌을 때 1 이하 주식들,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저평가된 주식들,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고 또 일본 정부 또 거래소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낮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 관리를 좀 해라 이렇게 종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쪽에서 일본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특히 영국이나 싱가포르 그쪽 행동주의 펀드들 이쪽들이 나서서 발언권을 높이면서 일본 기업들을 좀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일본 시장이 이렇게 불어온 게 우리 시장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이렇게 부러운 그런 지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만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낫지만요. 최근에 아마 친미 성향 총통이 당선이 되면서 양안 관계에 대한 어떤 걱정이 조금 깊어진 거 아닌가, 좀 두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게 지금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만 시장이 이렇습니다. 빠진 폭은 우리보다 적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세를 멈추고 하락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게 우리하고도 조금 닮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 프랑스 다들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상해 마이너스 1.4% 앞에 저점 깨면서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 오늘 마이너스 지금 현재 시간 3.6%인데요. 갈수록 이렇게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죠. 홍콩 H 지수 이제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이 본토 주식들이죠. 대체로 거래만 홍콩에서 하고 있지 중국 본토 주식들이라고 봤을 때요. 오늘 3.8%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 원인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중국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시장은 지금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하고 대만 정도가 지금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 이게 중국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물론 우리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지 못한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줬다고 보지만요. 해외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이 정도면은 투매죠. 3.8%면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하락폭이 깊습니다. 안 그래도 1년 동안 이렇게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요, 해외 시장하고 우리 시장 좀 비교하면서 그 추세를 조금 보여드릴까 그럽니다. 여기 지금 다우하고 우리나라 지수, 요 파란 게 다우 지수고요, 요 까만 게 우리나라 지수입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이렇게 겹쳐지죠. 거의 흐름이 같았는데 금년 초 들어와서 이렇게 미국하고 우리 그 지수가 이렇게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모양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미국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상해 지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요건 또 어떻습니까? 요게 상해 지수거든요. 상해 지수는 1년 동안 이렇게 쭉 빠지다가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차별화를 하다가 다시 지금 중국 시장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따라가다가 지금은 중국 시장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런 추세를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도 있다. 중국 영향이 좀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투매 시장이죠. 이 투매가 기관이나 외인들이 투매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개인들은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회했는데요. 지금 지나놓고 나니까 개인들이 틀렸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 봤는지 이런 걸 좀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되짚어볼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못됐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석해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은 항상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내 생각이 안 맞았을 때는 시장이 옳고 내가 틀렸다. 그렇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제가 좀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간 것 중에 가장 큰 게요. 기관 외인들이 이렇게 매도 일변도로 금년 들어서 계속 이렇게 팔고 있는데도 저는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좀 가볍게 봤다 이런 얘기죠. 특히나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금년 들어서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량의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100만 계약 넘게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요. 전체 시장 그 방향을 아래쪽으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서 이제 개인들 특히 이제 소액 계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로 시장을 대처를 했는데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개인들이라고 그래도요. 아까 시작하면서 그 보여드렸듯이 개인들 고객이익탁금이 최근에 한 8조 정도 줄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근데 그게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MMF 계좌에 옮긴 다음에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또 일부 개인들은 잽싸게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서 MMF에 들어가 있다는 걸 봤을 때는 또 그 스마트한 개인들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도 그렇지만 개인들이 지금 한 1조가량 오늘 또 매수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인데 지금 이제 시장 전체의 결론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기관 외인들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부터는요 주식을 좀 팔아놓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아까 신용잔고 또 미수잔고 보셨죠? 그래서 신용이나 미수로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장에서는 장이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도요. 급매물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수급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빠진 시장이라고 그러면 분할해서 조금 이렇게 살 필요는 있지만 지금 그 수급으로 봤을 때 서둘러서 살 거는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급매물, 악성 매물들이 많이 쌓인 시장이다. 최근에 이렇게 급락하면서 많이들 물렸다는 얘기죠. 그런 물량들이 급매물들이 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팔아놓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호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빠져주면 또 언젠가는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기다렸다 살 수도 있고 또 분할해서 이렇게 안 좋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 중요한 그래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그래프 이렇게 보면요. 오늘 한 12원 올랐는데 1344원까지 왔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달러 값이 아주 강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거의 앞에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 이때 우리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다가 이렇게 원화 환율이 이렇게 다운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시장이 좋았었는데 최근에 금년 들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을 팔고 나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기 때문에 달러 값이 올라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강세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상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요 환율 추세가 어느 정도는 좀 꺾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미국 금리 추이라는 얘기죠. 국공채 금리를 보면은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등을 하다가 거의 한 5% 가까이까지 갔다가 3.8% 그 수준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최근에 와서 살짝 4% 넘었습니다. 전체 그림으로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고금리 추세 요거는 조금 이제 벗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은 했지만 금리 추세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낮춰진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시장이 아직은 상당히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도 어느 수준에서는 다시 이렇게 좀 반등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두 가지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시장 현금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조심스럽게 나눠서 들어가 보자. 매물 압박이 좀 있을 것 같다. 이 한마디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종목에 따라서 실적이라든가 수급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거 제가 그동안에 강조드렸던 그런 종목들 감안해서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목들 여러 가지 조건이 돼 있는 종목들 분할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매수하는 것도 좋은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는 시장이요. 또 어찌 보면 기회를 주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현금 가지신 분들한테는 또 기회를 주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아주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